블로그 직매 라이브. 반갑습니다. 9월 11일 또 역사적인 날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3334. 와. 야, 이런. 그거 봐. 7천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7000 스피. 7천 피. 모두가 비웃을 때 네. 나는 7000 스피를 외쳤다. 네. 두 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7000 공자 장우진님, 반도체 아저씨 김장렬 본부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7000 스피 반왔네요. 네? 시작이 반이다잖아요. 시작한 거네요. 반이요, 반? 아직 반 안 됐으니까 뭐 반 오면은 시작하는 걸로 하죠. 3,500 가면. 3500. 네. 역시 진짜 목표가 높아야 진짜. 절반이라도 간다고. 좋잖아요. 네. 김장렬 본부장님도 네, 네. 오늘 네. 장 코멘트를 아침에 했을 때 0.5% 이하면은 조금 아쉽고 뭐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예. 반도체하고 조선주만 가더라도 다른 것이 그렇게 안 빠지면은 방산도 괜찮았죠? 그러면 0.5% 정도는 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 부합하는 것 같아서 예. 뭐 좋습니다. 오버로 좋습니다. 대통령 기자회견 저희가 저 아침에 네, 오프닝 잠깐 뵐때 언급했죠. 이야기를 좀 네. 나눴었는데 네. 어떻게 좀 도움이 됐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뭐 특별히 뭐 그러니까 50억 쪽으로 기운 거는 그렇게 코멘트 비슷하게 했으니까 그거는 50억은 거의 확정인 것 같고. 나머지 것들을 사람들이 어디까지 기대했는지 몰라서 오늘 뭐 기자회견인데 모든 걸 다 어드레스 할지는 않을 거라고 봤기 때문에 뭐 특별히 실망할 것도 하지만 또 그렇게 뭐 막 난리칠 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하고 반도체하고 조선주하고 그 다음에 방사는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싸움 계속하는 것 때문에 네. 이렇게 올라가도 장은 올라가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미국보다 언더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히려 10시에 이제 대통령이 딱 시작하고 나서는 네. 살짝 올랐다가 좀 빠졌습니다. 11시에는. 예, 11시엔 좀 빠졌는데 결국은 이제 올랐을 때의 고점. 물론 뭐 시작할 때 막 0.9, 1%막 이렇게 오르면서 가긴 했지만 요 정도도 만족이죠. 3334. 네. 그리고 오늘 특히 목요일 선물 옵션 동시만기에 만기에. 대해서 그렇지.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걸 잘 지나갔다는 측면에서는 약간 긍정으로 볼 수도 있죠. 100점 만점에 오늘 증시 몇 점입니까? 78점. 78점이요? 디테일하시다. 70점도 아니고 80점도 아니고. 뭐 있어 보이잖아. 그렇게 얘기해야지. 왜요? 22점이 왜 깎인 거예요? 그게 아니고 네. CPI 때문에 미국도 완벽히 흥분하진 않았거든. 경계를 가졌단 말이야. 그 경계감까지 경계란 말이 이상하지만 하여튼 뭐 흥분할 수 있는 거리는 CPI까지 보자라고 했기 때문에 한국도 그거 남겨놨다라고 보여져서 오늘 다 모든 게 끝난 건 아니거든요. 네. 여지를 남겼다. 그러니까 내일도 또 최고가 경신. 오늘 1%또 올라가려면 내일 힘들잖아요. 혹시 네, CPI가 네, 네. 약간 삐끗하면 또 확 이럴 수 있으니까. 맞죠. 공장님 머리 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역시 럭비공. 어디를 두지 몰라요. 아주 눈 보여서. 예. 알겠습니다. 괜찮은 편이에요. 공자님도 오늘 장 코멘트 좀 들어보자면 네, 오늘 뭐 제 점수는요. 일단은 한 80점 정도 보고 있습니다. 나도 많이 좋네. 네. 80점. 저는 사실 좀 걱정은 했었어요. 왜냐하면 8일 연속이기 때문에 오늘 만약 오른다 그러면 8일 연속까지 오를 수 있을까? 살짝 쉬지도 않을까라는 느낌 하나랑 그다음에 대통령이 아무래도 뭐 얘기를 한다 그러면 어떤 얘기가 나오든지 간에 세련된 뉴스가 나올 가능성,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선물 옵션 동심 만기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슈를 보면 오늘 좀 험난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괜찮았다. 근데 좀 아쉬운 건 어떤 점이었냐면 반도체가 생각보다 안 좋았다. 그러니까 어제 미국장에서 보면 반도체만 좋았거든요. 네. AI 반도체가 굉장히 좋았었는데 우리나라가 그런 흐름을 이어가지 못한 점은 좀 아쉬웠다. 이 정도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가 안 좋았던 거예요? 그래도 잘 가지 않았나요? 올랐죠. 오르긴 올랐는데 미국이 진짜 강하게 올랐던 것 대비해서는 힘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죠. 어제 나스닥이랑 S&P 사상 최고가 찍었던 게 하락 종목이 월등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때문에 올랐던 거였거든요. 특히나 AI 인프라 관련된 기업들이 엄청나게 올랐는데 뭐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느 정도 이제 오라클에 대한 실적을 미리 선반영해서 어제 오른 것도 있긴 하겠지만 어제 미국 시장이 어떤 힘만큼 우리나라 시장이 보여주지 못했다. 이런 느낌이고 그 중에 이제 유일하게 좀 보였던 건 수소였죠. 네, 수소. 네, 그러니까 미리 두산별세. 미국에서 반영하지 못했던 수소가 오늘 우리나라에서 좀 강하게 반영한 흐름 좀 나왔던 거.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랑 같은 거 보고 계신데 여러분이 저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예, SK 하이닉스 지금 동시호가에서 장난질을 열심히 치고 있습니다. 예, 하이닉스가 마이너스 26%까지 가가지고 21만 원까지 갔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13%로 뭐 다시 올라왔고 왔다리 갔다리 뭐 동시호가에서 장난치면서 결국은 이제 딱 제자리 마감할 때 30분 되면은 제자리 찾을 거고 만약에 마이너스더라도 네. 내일 다시 또 되돌림이 나오는 그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나오니까요. 예, 뭐 이런 거 너무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요거 이렇게 하이닉스 이렇게 떨어지면 또 올라가는 게 몇 개 있을 거예요. 그죠? 찾아보긴 할 텐데 어쨌든 간에 그런 상황입니다. 예. 궁금한 거 좀 질문 좀 해주세요. 수급 관련해서도 여쭤볼까요? 사실 어제 외국인이 진짜 많이 들어왔었잖아요. 1조 넘게 들어왔는데 오늘은 그 양이 너무 적어졌네요. 1,600억 원 정도 들어오고 있는데 그나마 기관이 한 6천억 원 정도 사주는 모양새인데 외국인이 이거를 이어가려고 하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들고 기관에 그래도 수급이 들어온다는 건 그래도 긍정적인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근데 현물보다는 늘 얘기 드리지만 이제 선물이랑 옵션이 더 중요한데 콜옵션 매도는 조금 뭐 오늘 어차피 뭐 만기일이니까 뭐 그렇게 매도가 나왔다고 보고 있고 선물은 지금 보면 현재 기준으로 한 5천억 정도 순매수했어요. 그러니까 최근 4일 연속으로 굉장히 강하게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걸 본다 그러면 뭐 전반적으로 외국인은 우리나라 시장을 좀 상방으로 본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월요일에 제가 확신을 갖고 좀 얘기를 들었잖아요. 네, 제가 그러니까 저를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강한 표현을 거의 안 씁니다. 네, 저는 책임지는 거 싫으니까. 네, 뭐 좋다 안 좋다에 대한 표현을 웬만하면 잘 안 해요. 신중한 거죠. 네, 근데 월요일은 정말 지금 좋습니다. 올라갈 것 같아요라고 했고 지금 신고가 찍은 상황이고 그런 표현을 여러 번 하진 않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유동성이 워낙 넘치는 시장이기 때문에 뭐 시장이 급락할 찬스는 분명히 아니었고 올라갈 모멘텀만 보이면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자료였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자료였다고 보고 외국인도 비슷한 시점으로 이제 지금 강하게 들어오고 있어서 네. 지금 시장을 크게 걱정할 건 아닌 것 같아요. 본부장님도 수급적인 측면에서 네, 어떻게 보세요? 대동소이합니다. 제가 아까 아침에 약간 0.5가 아니고 0.2 아까 약간 마이너스 비슷하게 가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사시면 되고 이게 0.78 가면은 약간 오버스러울 수도 있고 왜 어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틀 합해서 2% 이상 넘어갈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들어온 거예요. 이제 어떻게 끝날지 모르지만 적당히 들어왔다 봅니다. 적당히 들어오고 오늘이 끝이 아니다. CPI 남아 있고 사람들이 이거를 오라클 임팩트뿐만 아니고 전반적인 임팩트. 사실은 오늘 반도체에서 그 하디스 드라이브도 얘기 좀 잠깐 할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생각보다 좋아요. 관세 이펙트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9월 10월까지는 예상보다 더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은 밀릴 때 더 살 거예요 아마. 그래서 아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핵심이라고 하는 섹터들은 그래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는 지금 3,344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한 3,100에서 200 사이로 왔다 갔다 네네. 한 지가 한 2달 그 그렇죠. 정도 넘었는데 많이 쉬었죠. 이제는 완전히 업그레이드 됐다? 업됐다라고 볼 수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 실적이 지금 예상되는 정도 나오고 환율이 다시 1,400으로 튀지 않고 요거만 돼도 아마 3,500까지 가는 거는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도달하는 게 저번에 말씀드리는 거 원래는 9월 달이냐 10월 달 제가 그랬는데 요게 이제 금리 인하가 스무드하게 될 수 있는 마지막 변곡점은 CPI 넘버잖아요. 고용이 뭉개져서 뭐 갑자기 50bp 하면 안 좋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CPI까지 PPI까지 좋아서 되는 금리 인하는 파지티브한 거거든요. 그러면 10월까지 익스텐션 될 것이고 실적이 나오고 엔비디아라든지 아까 오라클 있죠. 오라클 엔비디아가 따로 별도 이벤트를 해요. 10월 달에. 그것까지 사람들이 볼 거라고요. 그럼 그것까지 긍정적으로 흐름을 끌고 갈 가능성이 높아요. 10월 달에 좀 더 셀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땡땡땡 1분 전 하시는데요. 1분 남았으니까 조금만 더 코멘트 한 번만 더 부탁드려볼까요? 근데 어제 네. 사실 PPI가 나왔을 때 처음엔 다들 좀 환호하다가 미국 시장이 밀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밀린 이유가 여기 보시면 이 트레이드 부분에 마이너스 1.7% 전월 대비해서 요거 하나 때문이었거든요. 이게 전월비 대비해서 이게 기업 마진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PPI 쪽에서 다른 쪽은 대부분 다 올라갔고 에너지는 당연히 빠진 게 뭐 보이는 거였고 그다음에 트레이드 부분 요게 이제 1.7%가 빠졌다는 건 뭐냐면 그 기업의 물가를 하는 게 있어서 실제 가격도 있고 기업의 마진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그러니까 마진을 스퀴즈 시키면서 가격을 다운시킨
다운시켰냐를 보는 건데 지금 보면 이 마진이 스키즈 되면서 기업들이 이걸 감내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보이지 않던 데이터가 지금 이번 달에 유난히 강하게 들어왔어요. 네. 그러니까 기업의 실적들은 안 좋아지겠나라는 생각 플러스 이걸 그러면 왜 감내하고 있지라고 봤을 때 정부의 압력일 건가 아니면 소비 부진에 대한 우려일 건가라고 봤을 때 지금 시장은 소비 부진인 것 같다. 라고 얘기가 나온 거죠. 그러면서 어제 반도체 외에 경기 민감주는 다 빠졌어요. 네. 네, 그러면서 소비에 대한 이슈가 조금은 불거질 수 있고 그다음에 이 미국의 실적에 대해서 우려가 불거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인데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 되냐라고 봤을 때 아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부양책은 들어올 거기 때문에 이제 들어올 거기 때문에 이 지금 부진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드리죠. 오히려 부진은 부양책이나 조금 더 그런 것들 기대해 볼 수 있는 좋은 것이다. 그렇게 한두 달 끌고 갈 겁니다. 그렇게. 왜냐하면 보세요. 아까 8월달 넘버가 PPI가 낮게 나왔잖아요. 근데 7월달에 PPI가 어땠어요? 7월달 너무 높아서 걱정했잖아요. 걱정 많이 했어요. 0.9. 뭐 이번에 리바이즈 다운해서 0.7이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번에 마이너스 0.1 되는데 아까 마이너스 뭐 트레이드 있잖아요. 그거를 1월부터 해보세요. 1월부터 하면은 한 달 좋고 한 달 나쁘고 한 달 좋고 한 달 나쁘고 그냥 핑퐁 했어요. 골디락스. 그게 아니고 신뢰가 좀 떨어지는 거예요. 신뢰? 그러니까 뭐냐면 조사 자료 자체 신뢰가 떨어지는 때문에 PPI가 그렇게 뒤집박 나오면은 CPI까지 보자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CPI까지 보자고 해서 결정을 좀 밀어놨어요. 그러니까 반도체는 원래 그 자체로 갔기 때문에 나머지는 조금 헷갈린다. 아까 지금 그런 걱정을 조금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냥 남겨놔서 오늘 CPI가 만약에 3.1 이렇게만 안 나오면은 진짜 오늘 못 간 거 내일 더 세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뭐 79로 80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럼 어제 명행 샀어야 됐네. 어제 물어봤을 때. 전 이제 사죠. 이제 살 오늘 샀어요. 이제 사요. 오늘 샀을 거 아니야. 3,300에서 조금 샀어. 뭘요? 샀네. 샀네. 딱 걸렸네. 안 샀어요. 안 샀어요. 예. 일단은 3시 32분 지나가고 있어서요. 코스피가 네. 0.85%로 마감을 하네요. 장난치는 네. 거지. 예. 마지막에 기관이 들어오고 외국인은 나가고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면서 좀 트레이드 오프가 이루어지면서 0.87, 한 0.9%? 3,343 뭐 요 정도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아까는 3,334, 지금은 3,343, 10포인트 정도가 올라가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0.18% 플러스고요. 834. 음봉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플러스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수급인데요. 외국인이 3,500억. 아까까지는 이 그래프 보시면 쭉 샀다가 막판에 이제 선물 옵션 동시만기 던지고 네. 그다음에 기관은 여기서 쭉 팔았다가 사고. 그래서 이 중간 값에서 살짝 만나서 외국인이 3천억 매수, 기관이 8천억 매수.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660억 매도, 기관은 297억 매수. 선물에서는 외국인이 3,365억. 선물이구나 이거. 쏘리. 예. 선물에서는 외국인이 3,365억 매수. 개인이 더 팔았네요. 마지막에 외국인이 좀 들어오고 기관도 좀 더 들어오고 그렇네요. 금투가 많이 들어왔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예. 변동이 많았잖아요. 예상할 때시피. 예. 근데 보세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보합가치 왔다 갔다 했는데 결국은 지금 끝난 거는 삼성전자가 1.1% 올랐고 하이닉스는 0.99% 됐어요. 약간 바뀌었죠? 그러면 지수에는 더 보탬이 되는 거죠.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2배 되니까. 그리고 아침에 난리쳤던 뭐 성광밴드 태강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엄청 높았잖아요. 다 수그러졌어. 네, 그러니까 이게 좀 굉장히 좀 이렇게 어저스트먼트 주가를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거예요. 굉장히 바람직하면서 올라갔다라고 보여지고 삼성전자는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이 내가 뭐라 그랬냐면은 하이닉스 이어서 실적이 예상보다 잘 나온다라는 컨셉이 했기 때문에 이번에 올라가면 75,000원까지는 가볼 수 있어요. 너무 좋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땡땡땡 오늘 안 했네요. 그러니까요. 많은 분들이 땡땡땡 했어야 되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네. 예. 이제 어제 저희는 이제 시청자 주권 방송 아닙니까? 시청자가 만들어 나가는 방송이에요. 어제 이제 댓글 달린 거 봤더니만 네. 네 얘기 좀 그만해라. 재미없다. 이렇게 말씀을 에이, 누가 하셔가지고. 또 재미없다고 아니요 재미없다. 아니, 그 그래서 정도는 아니었어요. 제가 다시 이제 모니터링을 3번 해봤습니다. 네. 더럽게 재미없더라고. 그래가지고 오늘은 두 분이 조금 더 자유롭게 하실 수 있도록 이거 빵도 이렇게 드시고 마이크에 이렇게 먹어가면서. 아니
오늘 마이크 죄송합니다. 편하게 하세요. 오늘 예. 점심 약속 있었는데 예. 그 파트너 취소됐어. 갑자기. 아. 그래갖고 점심을 혼자 먹으니까 애매하잖아요. 네. 스킵하고 과자 먹고 때웠더니 지금 배가 고프네. 드세요. 치킨 좀 드려요. 아침에 그거 먹어서 그럼 그거 우리 먹었구나 아침에. 치킨 네, 먹어서. 스킵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점심은 치킨 스킵해도 괜찮아요. 과하게 드셨어요. 맞아요. 네. 그 덕분에 점심을 스킵할 수 있었어요. 마니커 바사삭 치킨. 그거 맛있었어요. 맛있었죠. 오늘 없네. 네? 없네. 우리 공장님 먹어야 되는데. 더럽게 맛있어. 그래서 맛있어. 공주는 진짜 많이 잘 챙겨주셔. 어. 그죠? 네, 항상. 아니 왠지 모르게 좀 챙겨드리고 싶은 그런 유도를 하는 느낌. 유도를 한다고요? 끌어당기는 거. 어휘가 항상 좀 약간 예, 알겠습니다. 이거 치킨 이따가 드릴게요. 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3시 35분인데요. 네. 드가님이 발사해 주셨는데. 드가님이 땡땡 발사. 하고 갈까요, 저기? 땡땡땡. 네. 전유미님, 지금까지도 땡땡땡. 네. 예. 이님도 땡땡땡, 예. 탈강님도 땡땡땡, 은미채님 오셨고요. 예. 괜찮아님이 누가 뭐래도 쭉쭉 갑니다. 예. 땡땡땡 해주시네요. 예. 저는 요것만 물어보고 빠질게요. 아 또 왜 그래? 또 왜 그래? 삐졌어. 저는 삐지는 거 전혀 없습니다. 그왜 삐지면 여기다 화를 질러요. 못 참아. 화병이 나. 그럼 빠지지 마요. 네, 같이 안 들어가는 방송인데. 아니 이것만 물어보고 네. PPI 말씀하셨고 사실 CPI도 오늘 저녁에 확인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솔직히 와닿지 않습니다. 왜냐 확인하자, 보고 가자, 지켜보자. 관음증 걸리겠어. 미칠 것 같습니다. 못 샀어 그래. 그래서 네. 어쨌든 분위기는 탔다. 뭐 요런 코멘트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뭐 PPI가 전월비 0.1% 하락, 예상치 하회. CPI도 엔간히 진짜 충격적으로 나오지 않는 이상은 그래도 분위기는 좀 타지 않았나. 이제 뭐 막을 게 없잖아요. 아침에 출근할 때 날씨 보셨죠? 좋았어. 선선하면서. 네. 하늘이 가을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시장도 그런 거 타는 거 알죠? 다 심리가 모여 있죠. 이런 게 재미없다는 거야. 알지. 이런 멘트. 이런 게 재미없다는 거야. 자, 어쨌든 그래서 CPI가 엔간하게 폭망하지 않으면 지금 분위기 타서 더 가지 않을까.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뷰를 말씀해 주시면. 근데 핑계 삼아 쉬어갈 수는 있죠. 네, 시장이 지금 8일 연속 양시장 달렸기 때문에 이렇게 달리면 쉬어갈 수는 충분히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조정받을 수 있으니까 현금은 조금 챙겨놓고 뭐 보지 뭐 이런 마음가짐이 훨씬 더 편하겠죠. 여기서 무조건 계속 가고 오르기만 하는 시장 그런 건 없거든요. 뭐 그러니까 계속 상승장이라고 하더라도 하락이 부침이 있는 상태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대비는 좀 하면서 그래도 상승장이니까 현금을 좀 갖춰놓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좀 빠지면 산다는 개념을 갖고 가자. 이게 맞는 마인드 같은데요. 그래요? 만족스러워요? 어때요? 좀 더 송곳으로 찔러. 더 찔러. 찔러주세요. 내가 어떻게 찔러 같은 편을끼리. 나는 교육시키면 망치를 때려. 사정우예요. 찔러주세요. 궁금한 게 있으면. 왜 저는 맞는 말 같아요? 맞는 말 같아요? 네. 넘어가요? 왜안 아니야, 저는 전혀 상관없어요. 저는 이제 코인 살라고요. 예. 이쪽으로 물어봐 주세요. 네, 똑같은 질문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CPI 진짜 그런 거 남겨놨다는 건 뭐냐면은 시장에서 오늘 그렇게 흥분하지 않았다, 미국이. 그래서 한국도 그렇게 흥분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게 0.5%, 0.6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모르느냐, 사람이 경계감보다는 약간의 조심성을 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도 솔직히 이게 3.1, 3.2가 안 나오는 이상 대세를 막지는 못한다고 봐요. 대세는 금리, 이번에 가격을 전가 못 시켰다고 일부 얘기 나오죠. PPI 낮은 이유가. 그래, 가격 전가시켜. 언제지? 한 3개월 뒤 되잖아요. 그럼 좀 10월, 11월. 아마 데이터가 그렇게 따지면 11월 데이터가 찍히는 12월 초에나 이게 관세 영향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아까 감세해가지고 그런 이펙트가 아니더라도 일단 관세하면서 관세 이펙트가 다음 달까지도 안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그것도 빨라 11월 달이나 12월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10월 달까지 이벤트가 긍정적으로 기대할 게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약간 두려워도 걱정이 되더라도 많이 올라서 이게 확 빼고 저주 도망가다 이렇게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동성도 있고 그래서 생각보다 강할 수도 있다. 환율만 1,400 이렇게 치솟지만 않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핵심은 뭘 올리냐입니다. 뭘.
왜냐하면 지금 오늘 아침에 방산주도 얘기했는데 네. 카이도 오늘 5% 올라가지고 장중이지만 사상 최고가 기록을 했고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신고가 근처에서 놀고 있고 HD 현대일렉트릭은 오늘 또 52주 신고가 네. 기록했고 삼양식품도 역시나 맞아. 52주 신고가인데 목표 주가는 188만 원까지 또 나온 그런 상황이고 SK 스퀘어도 같이 잘 가고 있는 그런 상황. 하이닉스는 어떻게 났나 마감해? 0.99. 아, 닉스는 30만 7천 원에 딱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 요것도 역시나 장중 사상 최고가. 대부분 보면은 우리가 주도주라고 한 번씩 불렀었던 애들은 다 사상 최고가 근처 와 있습니다. 맞아요. 거기에 못 미치는 애들은 지금 저기 지주사, 증권, 자동차 금융, 자동차 빼고 주도주 한 적 없어 걔는. 너무 안 올리니까. 그런 애들이 그러니까 주도주라고 불렸던 애들은 사상 최고치거나 사상 최고치 근처에서 놀고 있는 애들이에요. 그럼 뭘 가지고 이 증시를 3,400까지 바라보면서 갈 거냐? 그게 핵심일 것 같은데. 3,400원 얼마 남지 않았는데 3,500 이렇게 불러놔야지. 오케이, 3,500까지 간다면 뭘 잡고 갈 거냐 과연? 분위기는 반도체죠. 좋은데 모멘텀이 있느냐? 반도체죠, 뭐 결국 반도체. 네. 오케이. 그 근거와 그 디테일을 좀 들어보자면. 일단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지금 수요가 좋냐라고 보면 수요는 굉장히 좋다. 그럼 어디에서 좋았냐라고 봤을 때 작년까지는 이제 HBM이었다라고 본다 그러면 지금 레거시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근데 레거시에서도 두 가지가 다 얘기가 나옵니다. D램도 지금 쇼티지가 난다. 왜냐하면 HBM 쪽으로 너무 캐파 옮겨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써야 될 D램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낸드도 지금 수요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이제 나가기 시작했어요. 오늘 모건 스탠리에서 어제 보고서가 나왔는데 지금 AI 쪽 추론 서버를 위한 이 AI 그 서버가 아까 서버에 그러니까 메모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낸드 쪽도 필요하다. 근데 아까 잠깐 하드디스크 말씀 주셨는데 원래 이제 하드디스크로 이제 메모리를 많이 채웠는데 하드디스크 가격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원래 SSD로 바꿔야 되는 거죠. 근데 SSD에 들어가는 건 플래시 낸드 메모리니까 낸드 플래시 메모리니까 낸드의 수요가 지금 딸린다. 그래서 낸드의 내년에 뭐 가장 좋은 시나리오를 보면 낸드가 한 8% 정도는 부족할 것 같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낸드도 증설이 들어가야 될 거고 증설이 들어가는 그 구간에 낸드 가격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뭐 D램과 낸드 쪽, 그러니까 레거시 쪽이 다 좋다 그러면 HBM4에 대한 지금 수주 얘기도 나온 상태에서 뭐 여러 가지로 다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하는 게 이제 반도체 쪽의 전망인 것 같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추론 쪽도 얘기가 있는데 혹시 그 AI 쪽에서 이미지나 영상 같은 거 만들어 보셨어요? 네. 근데 이미지나 영상 만들고 나면 그 채팅이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맞아요. 그럼 그 채팅에 다시 들어가면 이미지나 영상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메모리를 잡아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D램이 아니고 낸드나 하드디스크를 잡아먹고 있다는 얘기인데 사람들의 영상이나 이미지 생성이 얼마나 빠르게 늘어나겠어요. 저는 굉장히 빠르게 더 많이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스토리지 부족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2017년에 우리가 메모리 쇼티지를 경험을 했을 때 4차 산업혁명과 함께 클라우드가 본격적으로 발전을 하고 유튜브가 성장을 하면서 메모리가 부족했었는데 지금은 AI 기반으로 한 새로운 메모리 부족의 시대가 올 거라고 예상을 해서 저는 전반적으로 메모리 쪽, 반도체 쪽은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라 하면은 전자닉스가 같이 간다라는 얘기도 레거시가 포함- 만약에 좋다 그러면 전자닉스가 좋겠죠. 근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수요가 좋으니까 가격이 올라갈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지난번에 이제 반도체에서 4단계를 말씀을 드렸다고 한다면 네. 가격이 좋으면 일단은 IDM 업체들은 무조건 좋은 거고, 그럼 이 IDM이 좋을 때 지금이 그냥 가격만 좋은 거지 이걸 우리가 증설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 라고 한다면 장비가 좋기는 어려운데 지금 P4, P5 삼성전자랑 그다음에 M15이랑 M16 이런 것들을 지금 증설 얘기 나오니까 장비 업체들도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수요가 증가한다고 하니까 소재 부장도 좋은 거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반도체의 모든 상황이 나쁘지 않은 형태로 오고 있어서 반도체 수급은 앞으로도 더 쏠릴 수도 있지 않을까. 오늘은 잠깐 쉬었지만 뭐 소부장 같은 경우에 그래도 계속해서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반도체가 이끌어가서 3,500까지는 일단 단기적으로 간다라고 하면 김정일 본부장님도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 다- 전자닉스가 이끈다? 그거 다 함흥했으니까 3,500원 불러야 된다 지금 말씀드렸잖아. 어. 그것도 안 가고 끝나면은 너무 섭하지. 너무 섭하죠. 너무 지금 섭하지. 추석 바로 앞인데. 그리고 삼성하고 하이닉스는 이제 같이 가요. 음. 이거 막 말씀드릴까요? 네. TD10
일단은 잠깐만.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상황에서도 더 끌어서 3,500까지는 일단 가야 된다. 네. 크게 차이가 안 날 겁니다. 수익률에 이제부터는. 오. 얼마 전에 하이닉스가 너무 많이 빠져갖고 네. 그쵸 너무 많이 빠졌잖아. 삼성전자 들어오면 오버서플라이. 네.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고 수요가 확 올라갔다니까. 아까 오케이. HBM 말고 그래서 가는 거예요.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페이지 10 봅시다. 예, 페이지 10. 하이닉스가 3분기 실적이 11조 정도로 어저께 올라갔다고 얘기했죠. 그럼 곱하기 4개 하면 내년 실적은 얼마? 44. 근데 이제 오늘 리포트들이 50조 이상 팍팍 나왔어요. 그래요? 네. 일단 그렇게 하고 삼성전자 3분기 실적이 아직까지는 파운드리가 적자가 있어서 조금 못 미치는데 10조야. 올해만 10조야. 이것도 원래 예측이 8조 후반 9조 1000에서 10%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 같이 가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했느냐? 파운드리 적자가 2조 4천 하다가 한 5, 6천 원 준다고. 조금 수율이 개선돼서. 그러니까 HBM 없이도, 그러니까 HBM4 콜 없이도 실적이 괜찮고 환율이 잡히면은 삼성전자가 저번에 7만 5천 원 가려다가 제가 당분간 좀 거기 밑에 있어요라고 했잖아요. 이거 당분간 이제 벗어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고 삼성전자에 대한 내년도 실적 예측도 이게 10조다 곱하기 4개 하면 얼마죠? 40조. 40조. 근데 내년 올해가 워낙 나빴으니까 베이스가 너무 나빠갖고 올라오면 더 클 수 있죠. 그러니까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비슷하게 50조 콜이 이젠 줄이는 아니고 최신 콜이 나왔어요. 50조 콜이면은 삼성전자가 오늘 기준으로 PER 한 11배, 12배 사이. 네. 하이닉스가 하이닉스는 6배. 그러니까 둘 다 써요. 둘 다 써요. 그렇게 따지면. 그래서 내 생각에는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 9만 원, 8만 원까지는 삼성전자 간다고 얘기하기 어렵고 하이닉스도 뭐 40만 원까지는 어렵더라도 하이닉스 한 35만 원대, 삼성전자 한 7만 원 후반대까지는 이번에 가보지 않을까. 10월 달까지 트라이는 해볼 거다. 10월 달까지 엔비디아 나오고 오라클 나오고 걔네들 컨퍼런스 하고 할 때 우리 실적 나오고 10월 말까지 그때까지 관세 이펙트가 없고 환율이 치솟지만 않으면 아마 트라이 할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섹터에서 우장창창창 내려가지 않고 조선 방산 오늘 버티면은 장은 야금야금 더 올라간다. 기운이 되네.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반도체를 중심으로 3,500까지 일단 땡겨 보겠다는 이제 장 대표님 일단 말씀을 해주셨고 김장열 본부장님도 3,500을 간다고 하면 뭐 반도체는 이야기했으니까 그거 말고 요 종목도 같이 더 가지 않을까? 섹터적으로 얘네들도 수혜를 좀 입어서 같이 가지 않을까? 죄송한 얘기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파만파되면 방산에 한 번 더 갈 수도 있겠어요. 드론 싸우고 지랄 발광하고 그게 딱 한두 달만 더 되다가 막판에 트럼프가 화딱 지나가고 안 되겠다 이렇게 뭔가 결단하기 전까지 한 번 하면은 근데 그런 걸 바라면 안 되는 건데 워낙 우리한테는 중요한 섹터니까 순서는 반도체 꼭 그런 거 아닌데 안정적인 반도체 변압기 반도체 조선 변압기 반도체 조선 변압기인데 거기까지인데 방산도 혹시 끼어들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나머지 섹터는 뭐 약간 트레이딩 성격입니다. 그럼 조선은 신고가를 치고 더 간다는 말씀이세요? 그 리포트가 아까 아침에 제가 뭐라 그랬죠? 1등 그 어떤 다올 증권에서 나온 뭐 28년도 뭐 실적이 뭐 마진이 엄청 간다 그래서 목표 주가가 딴 데보다 높다고 나왔잖아요. 근데 오늘도 딴 데서 또 리포트가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살짝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 리포트에 3가지 종목만 얘기했어요.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한화오션. 근데 탑픽은 삼성중공업이었어. 그 입대하는 것 때문에 아들? 그 얘기는 없던데. 그건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뭐냐면 그 하나오션이 가장 많이 먼저 갔죠. 왜 그 미국 쪽에 조선은 그게 있고 하니까. 근데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시총의 한 45%가 그 미 군함이나 조선 이런 거 관련되는 거예요. 이미 반영이 좀 많이 돼 있다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은 그 엔진, 현대 본업 말고 엔진이 30%, 그 다음에 아까 그 조선 이런 거 방산 같은 게 20%거든요. 네. 근데 둘 다 이번에 목표 주가 상승은 가장 많이 목표 주가 올린 건 삼성중공업이에요. 엊그제 나온 이것 때문에 보실까요? 이거 보세요. 이거 페이지 17페이지. 제목이 뭐냐면 마스가 차별화를 극복하고 한 단계 차별화가 있었는데 한 단계 도약했다 그래서 본업 말고 요거 마스가가 분명히 새롭게 들어간다. 그러면 이 목표 주가가 꽤 올라간다는 게 32만 원이 아니고 32,000원이죠. 잠시만 죄송합니다. 32,000원. 네네. 그래서 요것이 나왔어요. 단 조금 내가 약간 찝찝했던 거는 뭐냐면 아무래도 이거 하려면은 자금 조달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뭐 뎃을 하든 뭐 하든 간에 자금 조달해서 긍정적으로 빨리 내는 것이 이 회사를 올리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좀 뭐 또 초치지 않으면 뭐 조금 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도체보다는 쉽지 않죠. 알겠습니다. 아 저한테 또 정치충이라고 정치? 입대랑 삼성중공업이랑 무슨 상관이냐고. 난 그럴 것 같은데 내 아들이 시민권 포기하고 해군 들어간다 그러면 아빠가 뭐 해주고 싶지 선물이라도 그럼 이렇게 배라도 이렇게 몇 척 쫙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고 해양 플랜트 이렇게 몇 개 해주고 이러고 싶잖아요. 근데 어떻든 그런 행동은 자기가 알아서 했겠지만은 메시지는 좋게 좋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 재벌 아들이 그 포기하고. 그거 다 이 의미가 있는 거 왜 해군 가겠어? 그렇잖아. 맞잖아요. 조선. 손절해야 돼요. 탐탁치 이럴 않은 때. 애들 나 손절하려. 가만히 있는다고 했잖아. 나 가만히 있는다고 했잖아.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범성공자님도 뭐 이렇게 좀 순위를 매겨보자면 지금 김장현 본부장님은 뭐 반도체 중심이 되고 그 밑에 이제 변압기, 조선. 저는 의외로 되게 3,500 가는데 뭐 증권이나 막 이런 저기 지주사나 이런 애들이 안 갈까? 오늘 대통령이 말한 것도 핵심은 그거다. 배당이랑 결국은 부동산에 몰빵돼 있는 거를 나눠가지고 국민들이 주식하고 배당받고 이게 핵심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 그럼 지주사하고 증권이 안 갈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데 순위를 좀 매겨 주시자면. 순위를요. 3,500 갈 때 일단 뭐 반도체가 우선이 될 것 같고 바이오가 제가 이제 주도주 된 것 같다고 하고 약간 주저하긴 하는데 바이오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뭐 모멘텀이 사라진 게 아니기 때문에 모멘텀을 대기하고 있어서 저는 여전히 바이오 좋게 보고 있고 증권 지주도 오늘 오히려 세런이 나왔는데 저도 네,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반도체 바이오랑 이제 원래 주도주였던 그런 종목들 외에 보고 있는 건 뭐냐면 결국 미국의 부양책이 어느 정도 강도로 나오고 어디에서 나올 거냐. 그리고 그 분야에 우리나라 기업들 분명히 수혜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 플러스 이제 미국의 소비가 다시 이제 활성화된다면 지금 소비 부진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인데 소비가 다시 활성화된다는 기대가 있다면 지금은 중국도 물론 수출을 하겠지만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도 굉장히 또 긍정적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같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유동성 때문에 시장이 뭐 실천 간다고 계속 얘기를 드리는데 유동성만으로 가는 거냐라고 보면 유동성이 좋아지면 결국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고 사람들이 소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장을 결국 선순환이 되면서 시장이 계속 강하게 갈 거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돈이 풀렸을 때 실제 어디서 반응하고 어디서 돈이 풀리는지를 잘 지켜보면 또 돈 벌 기회가 굉장히 생기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분의 자료를 보면서 오늘 시황을 한번 들어볼 텐데요. 우리 공자님 자료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시황 관련된 이슈와 뉴스들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네, 일단 가장 좀 주목받았던 건 라면이었던 것 같아요. 라면. 네, 라면 관련된 주식들이 수출 데이터가 나왔는데 9월 10일까지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좋았다라고 하면서 특히 농심 쪽이 많이 좋았다. 네. 오늘 다 올랐죠? 삼양, 농심, 뭐 그런 네. 식품주. 오뚜기도 긍정적이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연료전지가 오늘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연료전지가 미국에서도 퓨얼셀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좋았고 오늘 우리나라에서도 뭐 범한 퓨얼셀, 두산 퓨얼셀 할 거 없이 다 좋았던 흐름이었고요. 그다음에 중소형 조선사도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중소형 조선사 쪽에 보면 오늘 어제 정부에서 이런 중소형 조선사들의 MRO 사업을 미군 MRO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야드를 대여할 수 있다. 또 여러 가지 지원책들을 마련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중소형 조선사도 강세를 보였다. 그리고 그저께인가요? 대통령이 또 얘기한 게 성형 관광. 우리나라 성형 관광이 굉장히 중요하다. 고부가치 산업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원래 이제 이 관련해서 그 부가세 환급이 이제 올해 연말까지 일몰이었는데 그걸 다시 이제 일몰 연기해 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붙었던 것 같고 방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말 이 이슈 때문인가는 잘 모르겠는데 크게 세 가지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제 이제 이스라엘이 카타르 공습했던 것과 그다음에 유럽에서 이제 세이프라고 해서 그 방산 관련된 기금이 있는데 그 방산 관련된 기금을 폴란드랑 루마니아 쪽으로 많이 할당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방산을 많이 수주하는 곳이니까 그 관련된 이슈가 있었던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이 이슈가 좀 컸던 것 같아요. 어제 이제 러시아에서 폴란드 쪽으로 드론을 보내서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폴란드 국경을 넘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네네. 근데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유럽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경계하는 게 뭐냐면 러시아가 확전하려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얘기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폴란드 또 붙어 있고 그다음에 폴란드 외에 이제 발트 삼국이라고 해서 그 리투아니아 이쪽
그 발트 삼국 쪽을 공격할 수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확전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유럽에서는 어쩔 수 없이 방위비를 늘려야 된다. 그러면 방사는 계속해서 좀 좋을 것 같다. 이런 이슈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약하면 그렇고요. 뭐 하나씩 얘기하면 더 얘기 있을 것 같고. 네. 일단은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먼저 보여주세요. 기사인데요. 오늘 농심하고 뭐 삼양하고 다 가고 거기다가 저거까지 목표 주가까지 올라갔습니다. 캐대헌 효과의 들썩. 농심 면비디아 합류하나. 네, 면비디아. 예, 면비디아죠. 수익률도 좋고. 캐대헌과의 협업으로 농심이 재조명되고 있대요. 그래서 삼양식품과 함께 면비디아에 합류할지 관심이다. 캐대헌은 K-팝 그룹 걸그룹 헌트릭스 멤버들이 음악으로 악기를 퇴치한다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멤버들이 먹는 컵라면 브랜드가 동심이래요. 동심. 동심. 근데 이게 누가 봐도 농심의 패러디죠. 그리고 매울 신자 대신에 귀신 신자가 적혀 있어서 이거 농심 패러디구나. 이런 의견이 나오면서 협업이 진행이 됐다. 그래서 루미, 미라, 조이 캐릭터를 입혀가지고 신라면을 제품을 한정해서 팔았는데 6,000개 찍어냈는데 1분 40초 만에 완판. 와. 그리고 신라면, 새우깡 이런 거 캐릭터 디자인 입힌 협업 제품은 주요 대형마트 등을 통해서 판매되기 시작했다. 이게 되네 싶으니까 북미, 유럽, 오세아니아, 동남아에서도 판매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 매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좀 높아지는 건데요. 지금의 뭐 위치와 주가의 추이와 네. 이런 거를 생각해 보자면 네. 어떻습니까? 농심 면비디아 더 가겠는데? 더 가야 돼요? 더 가겠는데? 왜 그렇습니까? 일단 그 목표 주가를 그냥 한꺼번에 다 뚫어버렸어. 음. 애널리스트. 애널리스트가 이게 그 뭐 저기 뭐지 툰바인가 뭔가 뭐 이런 거 생각해갖고 뭐 3분기 실적이 좋아지고 하는데 목표 주가니까 PER 15배 이렇게 하면은 이제 45만 원에서 안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 뚫어버렸어. 시간에서 더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게 한 15배. 그러니까 누구지? 삼양식품이 한 22배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한 번 정도 라운드는 주고받고 형님하고 이러면서 한 번 정도 라운드는 더 갈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조심해야지. 꼭 윗골에다가 내려올 수 있으니까. 네. 이 주식이 농심이 저거만 가지고 PER 20배 주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15배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가면은 조금 더 남아있을 수 있어요. 참고로 농심은 목표 주가 8월부터 9월까지 나온 게 네. 49만 원, 54만 원, 45만 원 요 정도입니다. 딱 심지어 지금 가격이네. 유한타 거는 49에서 45로 낮췄어요. 네, 그래서 한 50만 원에서 한 48만 원 정도가 목표가였는데 오늘 48만 8천 원 쫙 뚫어가지고 네. 농심이 일단 19% 이상 또 올랐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겠고 삼양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삼양도 최고가 기록해서 166만 원까지 올라갔고 요거는 목표가가 188만 원까지 와. 지금 나와 있는 181만 원, 188만 원. 저희가 한 90만 원대부터 계속 다뤘었는데. 그렇죠. 황제주 네. 들어가고 나서 조금 주춤했죠, 사실. 네. 네, 여기서 이제 황제주 들어가고 나서 조금 간당간당했는데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한국에 대단하다. 안정적이고 글로벌화 되잖아요. 그 밸류가 20배면 할만하고 네. 25배 가면 목이 차요. 아. 근데 이제 삼양식품이 작년에 처음에 시작할 때 20배 밑에서 시작했거든요. 근데 해가 밖에서 올해 넘버고 해가 밖에서 내년 넘버들이잖아요. 이 180만 원, 190만 원이 내년 넘버의 PER 25배예요. 이 그때부터는 이제 헉헉거릴 겁니다. 아마. 그럴 거기 때문에 이제부터 좀 더 가는 거는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제가 아까 3,500, 600 얘기한 것이 삼성 하이닉스 다 좋다고 할 때 다 긁어 모으잖아요. 그거 한 5%, 10% 이렇게 긁어 모으면은 3,500원 가고 나서 그리고 조심한다. 이렇게 계산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좀 더 가야 되는 거지. 삼양식품, 현대일렉트릭 뭐 이런 거 포함해서 그게 한 5% 좀 더 남았다, 7% 남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참 이게 농심은 뭐가 유명해? 신라면? 신라면. 삼양은? 삼양은 불닭. 불닭. 마니커는? 마니커는 진짜 맛있는 치킨. 진짜 바- 맛있는 진짜 바사삭 맛있는 치킨. 바사삭. 마니커 바사삭 치킨. 면비디아가 있다면 치비디아가 있습니다. 마니커 바사삭 치킨인데요. 김정우 문제 안 드세요? 저는 오늘 그럼 멘트 해주시면 제가 맛있게 먹겠습니다. 드실래요? 알겠습니다. 진짜 맛있는 저요? 바사삭. 진짜 치킨. 맛있어. 잠깐. 네. 드시면 드려요. 이거 근데 귀한 거예요. 진짜 스트롱 레코멘드. 뼈까지 드셔야 돼요. 진짜 맛있어. 저는 먹는 거 광고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요? 왜요? 네.
맛이 없어. 그러면 너무 평가를. 솔직해서. 솔직하니까 먹고 맛없으면 맛없다고 해주세요. 오케이? 네. 자, 오늘 한번 저는 요거 네. 하나, 네. 요거 하나, 그리고 요거 하나 이렇게 할게요. 네네. 자, 드세요. 자, 그럼 바사삭 치킨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 그래서 총 5마리를 드리는데요. 일단 가격이 너무 좋죠. 5마리 드리는데 39,000원, 3만원대에 가져가서 맛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옵션으로 한 9,900원을 더해주시면은 통그릴 후랑크 5팩까지 추가를 해드리는데 제가 5팩이라고 했잖아요. 10,000원에 5팩까지 추가 증정하니까 요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비 기한이 넉넉합니다. 넉넉하진 않군요. 11월이니까. 그래도 두 달이면 후루룩 먹죠. 25년 11월 16일까지 먹으실 수 있고요. 바삭바삭해서 육즙이 가득하다고 하는데 일단 이건 괜찮나 보다. 어제랑 표현이 맛있죠? 완전 다르네. 맛있잖아. 솔직히 이건 거짓말하면 안 되지. 뼈는 당연히 있지 형 치킨인데. 아니 누구라도 말씀 좀 해주세요. 솔직히. 뭐야 왜 이렇게 궁금하게 저 하는 거야? 코멘트하고 할게요. 솔직히 솔직히 이게 왜 여기서는 바사삭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맛있는데 먹지 이게 왜 마. 바사삭이지? 먹지 마. 형. 별 맛있으면 되지. 그럼 잠깐만 바삭 그거 바삭 많이 커놓으면 많이 크지도 않네. 많이 커놓으면 많이 커야. 아니 이게 많아. 이게 짧게 잘라줬는데 많아. 바삭바삭 육즙이 가득인데 육즙은 가득해요 그럼? 육즙은 가득해요. 그럼 근데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정말 바삭바삭하는 그런 느낌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상상하고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맛은 있는데 왜 바사삭이 들어갔지? 약간 순간 그렇게 생각할 정도예요. 요거는 조리 근데 그건 방법에 맞는 따라 말이에요. 다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에어프라이어로 간편하게 이렇게 조리를 해서 바삭하게 한번 조리를 해보시면 근데 좋을 것 같아요. 비판 받아들입니다. 그래요? 진짜 맞아요. 왜냐면 그런 치킨 같아. 약간 아그작 이게 아니라 훈제 치킨 있잖아요. 약간 맞아요. 전기 그릴 같이 돌아가는 그런 느낌이어서 바사삭은 좀 그렇네. 근데 맛은 어때요? 그렇지 맛있어요, 바삭한 맛있어요. 바사삭을 빼고. 근데 양념 살짝 찍어 먹고 싶어요. 양념. 약간 요것만 먹으면 좀 심심하고 아. 양념만 같이 찍으면 맛있을 것 저 같아요. 그 이유를 알았어요. 이게 튀기지 않은 국내산 닭이라서 아주 건강하대요. 그러니까 그럼 이제 바사삭을 붙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조리 건강닭. 방법에 따라 약간 네. 다르다라는 건데 일단 여러분들 육즙이 가득하다고 하니까요. 한 마리에 무려 7,800원 꼴입니다. 너무너무 저렴하니까요. 이거 한번 챙겨서 맛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명행의 맛 표현도 한번 들어볼까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어제랑 다르네. 잘 먹네. 맛있어요. 저 아침에 먹었잖아. 향도 너무 맛있네. 아침에 5조각 먹었어요. 거의 다 먹었어 거의 다. 그리고 남기지 공자님도 계속 집어 먹긴 하시네요. 그죠? 마늘 소스 찍어 먹고 싶어요. 마늘 소스 마늘 소스 찍어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예, 두 분이 맛있게 바사삭 육즙 치킨을 마니커의 치킨을 드시는 동안 이제는 브리츠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무선 이어폰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까요? 요거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국내 최초의 블루투스 6.0 지원 기기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통화 노이즈 제거 설계는 물론이고요. 주변 소음 제거까지 싹 해준다고 하는데 생활 방수까지 된대요. 그래서 야외 활동, 뛸 때, 뭐 운동할 때 다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팀이나 습기에도 안전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최대 무려 32시간 동안 재생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풍부한 베이스로 좋은 노래들 그리고 클로징 벨도 들으실 수 있으니까 이거 한번 챙겨가 보세요. 이거 가격 너무 좋습니다. 49,000원에 들고 가실 수 있습니다. 링크 클릭하셔서 치킨하고 그리고 이 이어폰까지 챙겨보시길 바랄게요. 네. 이거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진짜 좋더라고요. 해봤어요? 아침에 딱 꼈는데 안 들려? 아무것도 안 들려. 오. 그냥 아예 이 세상 아니다. 달 날아온 줄 알았어. 안 들려. 클럽. 와,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광고는 여기까지 하고 다시 시장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네. 조선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중소형 조선사. 근데 이거 얘기 하나 하고 싶었어요. 네네 라면에서. 말씀하세요. 네, 요거 한번 보시면 얼마 전에 제가 텔레그램 채널에다가 올렸던 그 그림이긴 한데, 이게 국가별 인당 연간 이제 연당
라면 소비량 그게 얼마나 되냐를 적어놓은 거예요. 아까 요거는 이제 콜라보한 제품들을 보여드린 거고 우리나라가 연간 한 80개 정도 소비하고 있어요. 베트남이 한 81개,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 40억 개 정도 근데 소비하고 저 순위는 뭐예요? 4억 개. 네? 왜 1위가 베트남, 2위가 대한민국이에요? 연간 인당 평균 소비량. 아, 네, 인당 소비량. 아, 근데 요걸 이제 왜 갖고 왔냐면 전체 소비량이 문제가 아니고 이 인당 소비량에 따라서 이 다른 나라 시장이 열릴 수 있냐를 보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K-팝 데몬 헌터스에 좀 주목하는 게 뭐냐면 서구권에 굉장히 소구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기존에 이제 삼양식품 대비해서 농심이 그만큼 못 갔던 이유를 본다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이제 국물 라면이 서양에서는 그만큼 소구하지 못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양에서 국물 있는 면 딱 떠오르는 거 있으신가요? 서양에서 네, 서양 음식 중에서. 서양 냉면? 냉면? 네. 저는 미국에서 먹는 쌀국수가 제일 맛있어요. 쌀국수가 진짜 미국 거지. 미국은 진짜 쌀국수가 맛있는데. 쌀국수 우리나라 건 쌀국수가 베트남 미국 건 아니잖아요. 네. 샌프란시스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서구해양에서는 국물에다가 뭔가 면을 먹는 요리가 별로 없어요. 그냥 볶음면, 스파게티 이런 것들이 많지. 그러니까 라면에 있어서도 먹긴 먹는데 그러니까 주류 문화로서의 어떤 침투는 안 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가 미국이 이제 인당 라면 소비량이 15개 정도 되고 있는데 이게 저는 이민자들이 굉장히 많이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이만큼 안 먹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정말 K-팝 데몬 헌터스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국물 라면에 대한 문화가 만약에 생긴다 그러면 이게 2배가 된다고 만약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미국이 지금 연간 소비량이 51억 개, 52억 개 정도 되는데 이게 2배가 된다면 100억 개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시장만큼 우리나라보다 더 큰 시장이 생겨요. 그렇네. 근데 이 시장을 누가 공략할 수 있냐? 지금 보면 미국에서 점유율을 넓히고 있는 게 우리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장을 대부분 공략할 수 있는 게 만약에 우리나라가 된다. 그러면 끔은 굉장히 크게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당장의 숫자가 아니고 삼양식품이 불닭 그 볶음면으로 인해서 우리가 미래를 그렸던 것처럼 라면에 대해서 미래를 그릴 수 있다. 그러니까 진짜로 미국 사람들이 국물 있는 면을 먹기 시작하냐 이걸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진짜 좋은 포인트다. 네. 왜냐면 그 해외 사람들이 캠핑이나 야외 활동이나 아웃도어에서 하는 것들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라면은 그 알잖아요. 밖에서 진짜 그 뜨거운 김 모락모락 나는데 그 국물 먹으면서 그게 진짜 찐인데 그럼 이제 도파민 그냥 아예 나와버리는 거거든. 근데 그거 한번 맛보면 이제 국물 이게 사실 진입장벽의 문제기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그런 거를 이제 딱 먹으면은 이제 그 시장이 열리면 확실히 다른 아예 새로운 좀 국면이 된다라는 포인트는 그럴만하네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라면은 그렇고요. 준비해 오신 자료 중에 또 다른 거 뭐 있을까요? 연료전지, 조선사, 성형관광, 방산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렇죠. 일단 연료전지를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를 드리면 연료전지를 작년 말부터 좀 긍정적으로 봤었어요. 그러니까 LNG랑 같이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었고 수소를 보면 색깔이 있습니다. 그레이가 있고 그린이 있고 블루가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색깔들이 있는데 그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 수소, 그러니까 LNG 천연가스 기반으로 만드는 이 수소를 에너지. 가지고 이제 그레이라고 하고 여기에서 탄소를 빼면 블루라고 하고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를 가지고 가면 그린이라고 하는데 지금 보면 미국이 LNG 발전을 확장시키는 게 목표잖아요. 트럼프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 관련돼서 이 수소 관련된 발전은 같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고 어제 미국 시장에서 좋았던 걸 보면 데이터 센터가 진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게 보인다. 오라클도 지금 AI 관련해서 3천억 불 수주받았다고 얘기 나왔죠. 오픈 AI로부터. 그럼 이렇게 대규모 수주가 나왔는데 이거를 채우려면 전력이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전력을 채우려고 보니까 이게 온사이트로 바로바로 뭔가 그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건 연료전지이기 때문에 연료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되고 있어요. 만약에 원전을 한다 그러면 이 원전에서부터 이 우리가 수요로 하는 발전소, 데이터 센터까지 전력 인프라를 갖추는데 또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거든요. 근데 연료전지는 바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 센터 옆에다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으로 인해서 연료전지가 부각받고 있고 결국은 AI 관련된 섹터로서 부각받고 있기 때문에 연료전지 관련된 기업들은 추가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 근데 미국 대비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제 외국 수주는 별로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좀 아닌가 싶었지만 최근에 보면 두산필술 같은 경우에는 뭐 올해 하반기에 미국 수주가 나올 거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비나텍 같은 경우에도 슈퍼커패시터가 미국의 연료전지 향으로 지금 수요가 있다라고 얘기 나오면서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주가도 좋아졌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연료전지에 대한 관심을 키우는 부분이기 때문에 새롭게 연료전지도 보실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연료전지 뭐 코멘트 없으시죠? 네, 괜찮습니다. 네, 조선사로 갈까요? 네. 조선사 같은 경우에는 잠깐 얘기 들었지만 정부 지원 사업이 발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중소조선사에 대해서 미국 함정 MRO 경쟁력을 강화하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얘기했고 대표적인 게 MRO 야드 시절 임차를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만약에 야드가 부족하다 그러면 우리 쪽 정부에서 말하는 야드를 써라라고 하는 거였고요. 그다음에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서 지원을 하겠다. 그러니까 조선 같은 경우는 숙련된 기술자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기술자들을 적극적으로 양성을 하겠다라는 것들을 이제 보여준 거죠. 그러면서 오늘 대표적으로 오른 것들은 뭐 대한조선, SK 오션 플랜트가 오션 플랜트 엄청 많이 갔어요. 올랐죠. 20% 갔나? 그렇죠. 오전에만 봤을 때도 5% 언더였는데 순식간에 많이 올랐어요. 근데 SK 오션 플랜트가 이제 주목받았던 이유들을 좀 보면 이 회사가 지금 SK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 매각이 나왔죠. 매각이 나오면서 이 회사에 대한 가치를 좀 높이려고 하는 작업들이 이어질 것 같은데 일단 이 회사의 메인 사업은 원래 해상풍력 구조물 메인이라고 보기는 그렇지만 시장에서 원래 관심을 많이 받았던 건 해상풍력 구조물이었어요. 특히나 대만 쪽에서 이 해상풍력 구조물에 대한 수주가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풍력 관련된 주식으로 부각을 받았었는데 이 숨겨져 있던 그러니까 숨겨져 있다기보다는 매출 비중은 큰데 시장에서 크게 관심을 받지 않았던 게 오히려 특수선 방산 부분이었거든요. 이 회사가 우리나라의 뭐 울산함을 비롯해서 방산 관련된 군함을 한 30척 정도 수주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미국 미해군과 지금 MSRA 체결을 진행하고 있고 그러면 향후에 미해군 관련한 MRO 사업으로 이 회사가 충분히 성장할 수 있겠냐라는 기대감이 붙은 거죠. 그러면서 오늘 SK 오션 플러스가 상승을 했는데 밸류는 안 나와요. 26년 기준으로 해서 뭐 PER 지금 25배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밸류로 설명되는 구간은 아니지만 이 회사가 조선사로 평가된다고 한다면 더 미래 뭐 27년, 28년, 29년 이때의 실력을 당겨올 거기 때문에 미해군과 관련된 MRO 사업은 좀 주목해서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매각과 관련된 상황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조선. 큰 조선사랑 작은 중소형 조선사를 비교하자면은 어디가 더 좀 확률이 높을까요? 그러니까 리스크 대비 리턴으로 봤을 때. 아, 리스크 리턴이야. 그 조그만 게 크죠. 세진중공 보세요. HJ중공 보시고. 물론 엔진은 다른 케이스고 네. 그런 기자재 이런 것에서 숨어 있다가 올라가는 거는 다른 것이 큰 것들이 올라가면서 갭을 메꾸면서 상대적으로 또 밸류가 낮았기 때문에 그걸 한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한 차례 간 것 같아요. 한 차례 가서 이제는 큰 조선하고 작은 조선하고 뭐 숨어 있는 게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대략적으로 그것도 대충 다 비등해지지 않았을까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럼 지금은 리스크 리워드 하면은 큰 조선을 다시 볼 수도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삼성중공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렇게 보여지네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조선. 뭐 공자님도 조선주 투자 관점에서 한마디를 해주시자면? 조선이요. 뭐 여전히 우리나라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산업으로 자리 잡을 것 같고 이미 자리 잡고 있고 뭐 정부에서 쪽에서는 지원을 하고 있고 마스가라고 하는 새로운 뭐 모멘텀도 불었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은 있을 거다. 근데 지금 조선에 대해서 저는 보유자 영역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아, 그래요? 네, 지금 중요한 신규 진입자가 포인트. 들어갔다가는 혹시나 이제 이렇게 좀 조정을 받는다고 할 때 못 견딜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유자들 영역이 있고 만약에 여기서 좀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은 또 한번 담아보고 약간 그런 형태로 지고 뭐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본다면 네, 성형 관광인데요. 이 성형 관광을 뭐 제가 표현한 게 아니고 정부 관계자분들이 이제 표현해 준 거라서 일단 9월 9일 국무회의에서 얘기가 나왔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문체부 장관에게 질문을 합니다. 음식 성형 이런 게 고부가치 아닌가? K컬처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성형 같은 게 진짜 고부가치가 아닌가라고 했는데 이제 최휘영 장관이 지난해 관광객이 1,600만 명이었는데 이 중에 100만 명이 의료 관광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부가가치 높은 관광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최근에 보면 부가가치세 환급을 일몰 적용해서 그러니까 일몰한다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연말까지 그러면 이 부가가치가 높은 관광을 활성화시키려면 결국 이거 일몰을 좀 연계되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붙은 것 같고요. 저는 뭐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가장 크게 급락했던 건 GTF라고 글로벌 텍스 프리였어요. 근데 뭐 거의 하한가 가까이 주가가 몇 번을 맞았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오늘 이 기사가 나오면서 주가가 한 10몇 프로 반등을 했죠. 근데 저는 글로벌 텍스 프리가 만약에 정말 이게 일몰이 연장된다고 한다면 그 빠진 것만큼 다 갭을 메울 수 있기 때문에 더 봐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관광객 유입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저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또 일본과 우리나라 관광객이 지금 갭이 차이가 많이 났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관광 인프라에 대한 차이 때문에 이 때문이 컸는데 지금은 보면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관광 인프라가 아니고 우리나라의 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오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냥 그 자체로 오는 관광객들이 늘어난다고 한다면 저는 여기서 올해도 이제 사상 최대를 기록할 걸 보고 있지만 내년 내후년 관광객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광 관련된 주식들은 계속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뭐 이런 그 음식 성형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듯이 결국은 우리나라가 산업이 이제 고부가 가치의 영역으로 계속 가야 되는데 그중 하나가 이제 의료, 그중 하나가 이제 뷰티 이런데 다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케이팝하고 이 뷰티하고 성형하고 이걸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잖아요. 그럼 이게 아예 그냥 연관된 걸로 이제 만들어 가지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뭐 어디 실리콘밸리 같은 거 하나 만들어. 패키지로. 실리콘밸리인데 거기 이제 실리콘들이 많은 거지. 성형 단지인 거지. 실리콘 단지. 네. 예. 그래서 이제 성형도 하고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호텔 그리고 문화 그리고 먹거리 이런 걸로 해가지고 쫙 만드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 것 같습니다. 예. 의료 대란 최근에 일어났을 때도 중요한 핵심 중 하나가 그거였어요. 이제 의료만 하는 뷰티 의사가 있고 실제로 심장이나 뇌나 막 이런 거 만지는 그런 전문의가 있는데 요거를 이제 퉁쳐가지고 딱 그 명수를 내니까 요거 따로 아예 갈라서 돈 버는 의사 따로 사람 살리는 의사 따로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카테고라이즈를 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이런 게 길다는 거죠? 예. 아, 되게 중요한 내용이야 이거. 아 처음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자꾸 길어져? 넘어가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 자 그러면 네 넘어가서 더 하나 더 있을까요? 상승 이슈는 가지고 아니고 이제 오셨던. 하락 이슈는 하락 이슈 하나만 네. 짚어주신다면 오늘 뭐가 하락했어요? 오늘 아이폰 관련된 주식들이 별로 안 좋았어요. 네, 요거 한번 LG 보시고 같아? 한번 판단해 주세요. 이거 여러분들의 이 디자인에 대한 판단이 어떤지 호불호 이런 것들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요게 보면 이 지금 어디가 바뀌었냐? 여기가 바뀌었잖아요. 여기. 위에 카메라 부분. 네, 여기 카메라 부분이 원래 이렇게 인덕션처럼 있다가 길게 베개처럼 바뀌었어요. 맞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의 호불호가 지금 굉장히 많이 갈리고 있거든요. 왜요? 왜? 뭐가 바뀌었다는 게 맞죠? 난 모르겠어. 뭘 바뀌었다는 거? 뭐가 뭔데? 바뀌었잖아. 아니 그리고 바뀌면 뭐해? 맨날 커버 이거 바뀌면 뭐해? 이거 씌워가지고 베젤이든 옆으로 하다 이거 보여주세요. 예, 이거 민트 아이폰입니다. 네. 근데 이제는 케이스 디자인이 바뀌어야 돼요. 아니 다 이렇게 싸맬 거면서 컬러가 예쁘게 나오고 저 레드는 너무 뭐 어차피 싸맬 건데 뭐 컬러가 뭔 소용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했던 거를 여기까지 뚫는 케이스를 해야 되는 거야. 혁신이네. 달라진 거야. 혁신이야. 안 이쁘다고 얘기한다니까요. 안 이뻐요? 응. 그 이게 훨씬 예쁘네. 근데 제 내가 그 생각에는 말이야. 하나도 안 사람들은 예뻐. 처음 보는 거에 약간 거부 반응하고 이제 눈에 익으면 이쁘다고 하게 돼. 그러니까 주가는 딱 봤을 때 혹해야지 거부감 갖고 나중에 적응하고 그런 게 어딨어. 주가는 그냥 아니면 꽝인 거지 뭐. 근데 아이폰 에어라고 하는 새 제품이 나왔을 그건 때 아, 에어. 가볍다. 시장에서 관심은 진짜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OLED 관련 주식들, 뭐 그다음에 아이폰 관련된 주식들, 그다음에 폴더블 관련된 주식들 일제히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혁신이 없다. 혁신이 없다. 네, 디자인에서 약간 변화가 있었지만 디자인도 마음에 안 드는데 혁신도 없다라고 하는 평가를 좀 받았다라는 거죠. 결국은 폴더블이 나와봐야 될 것 같아요. 폴더블. 네. AI가 들어가야 뭔가 이게 애드 온이 돼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느끼죠. 체감하죠. 그것도 그렇죠? 바뀌었잖아요. 네. 해를 바뀌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요즘 삼성으로 많이 넘어간대요. 젠지는. 맞아요. 삼성이 좀 아이폰은 이제 우리가 쓰는 거야. 40대, 30대. 근데 AI 되는데? 업데이트 AI 가 해가지고 이제 얘가 물어봐요. 애플 인텔리전스가 된다고? 네. 얘가 물어봐. 그건 시리 아니야? 아니야, 인텔리전스예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해가지고 다 해줘. 막 이메일도 정리해주고. 진짜인데? 아닌가? 애플 AI가 나왔다고요? 되던데요? 예전부터 있었죠, 있기는. 있었어요. 네. 있었어요. 업데이트를 안 하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그 성능의 차이가 아닐까요? 지금 제가 쓰는 거는 되게 약한 거고 이제 앞으로 나올 거는 진짜 모든 걸 다 AI 비서처럼 해줄 그런 애가 나온다라는 것 같은데. 네. 근데 만족스럽지 않다. 능력이 이렇게 인텔리전스가 성능이 별로 좋지 않다라는 있는데? 평가였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도 네. 좀 있긴 있어요. 근데 시리도 예전부터 있긴 있었잖아요. 안 썼던 거. 그니까요. 네. 네네네네.
네네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하락 섹터를 뭐 하락 섹터 하시다 말았죠? 지금 아이폰 얘기해 주셨고요. 아이폰. 네. 그리고 엔터도 오늘 좀 안 좋지 않았나요? 많이 빠졌어요. 엔터도 지금 있는데 중국의 드림 콘서트가 취소됐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요거 나오면서 이제 끝나지 않은 한한령 요 기사도 나왔는데 이 내용을 좀 보면 드림 콘서트가 이제 1995년부터 있었던 대형 콘서트라고 해요. K-팝 아이돌들이 갔던 공연인데 이번에 9년 만에 추진이 됐었던 공연이라고 하는데 원래 9월 26일 개최 예정이었는데 돌연 이제 출연 가수들이 일괄적으로 연기를 안 된다고 안 된다고 평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드림 콘서트가 무산되니까 여전히 한한령이 좀 강하네라고 하면서 엔터주들이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 나왔어요. 근데 또 수급이 다른 쪽으로 가다 보니까 엔터 쪽으로 굳이 들어가야 돼 약간 이런 모습들도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엔터 쪽 말씀을 해주셨고요. 애플 인텔리전스가 있군요. 있습니다. 네네네네. 죄송합니다. 애플. AI 열심히 하고 있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장의 전반적인 평가는 뭐 앞에서 다 이제 쭉 해왔고 섹터와 이제 뉴스들 이런 거 짚어봤고요. 김정은 본부장님이 또 하시고 싶은 자료가 있으시면 한두 개 정도 해주시면. 아까 삼성전자 했고 다 했고 집에 많이 해서 글쎄 아까 공자님들 한 거하고 중복돼서 네. 딱히 급하게 할 건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를 하자면은 이거 어떤가 싶어요. 네. 네, 요거 봅시다. 페이지 11페이지. 11페이지. 2029년까지 앞으로 누적으로 지출할 게 1,150억 달러를 지출하고 누가요? 캐시 아웃플로우. 누가요?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원래보다 350억, 800억 달러를 지출을 늘어나요. 그리고 2030년 정도 되면은 2,000억 달러 매출을 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돈이 지금 필요하다고 난리치는 거예요. 오픈 AI의 계획입니다. 이게 인프가 뭐냐면 이게 며칠 됐는데 투자 많이 해야 돼요. 근데 그거 하면은 2030년 자기는 날라가요. BEP 돼요. 이걸 얘기한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 뭐가 나왔어요? 아까 오라클하고 5년간 3천억 달러의 계약을 맺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면 죽기 아니면 살기로 AI에서 그냥 싸운다 이거예요. 그리고 투자는 지속된다. 그 반도체에 지속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 제가 어저께 오라클 얘기할 때 좀 흥분해서 얘기했습니다만은 네. 오늘도 누가 그러더라고 방송 할 때 오라클 수혜주 뭐 물어봐요. 그래서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오라클 사시라고. 코칩. 코칩. 그게 올해 2월 달도 올라갔거든요. 네. 그게 MLCC라고 있는데 이게 코칩이라는 회사를 제가 우습게 보는 건 아닙니다. 네. 그게 원래 삼성전기에 있던 게 이렇게 나와서 사람들이 나와서 한 거기 때문에 있는데 MLCC가 얼마만큼 들어가는지 데이터가 아무리 차도 없어. 그래서 이거는 밸류가 안 나와. 그래서 제가 말씀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될 수 있겠지. 근데 그런 거 말고 순수하게 의미 있게 올라갈 수 있는 거는 오라클 수혜주는 오라클밖에 없다. 그냥 삼성 하이닉스가 그나마 안정적하고 변압기 그동안인데 아까 두산 퓨얼셀 오히려 그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파생적인 것밖에 없다고 얘기할 정도인데 그게 핵심이 뭐냐? 오픈 AI가 오라클하고 완전히 붙어 먹어갖고 투자를 계속하고 돈을 끌어모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AI가 되는 것이 이건데 이거 하나 볼까? 네. 페이지 13페이지. 13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주식시장 다 힘들고 주식시장이 아니고 먹고 살고 자영은 힘들고 뭐 그 밑에 있는 사람 힘들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 보지 말아야 돼요. 그런 힘든 사람들을 보지 말라는 게 아니고 주식시장은 그래서 그 사람들 관계가 사실은 없어요. 근데 우리 그 산업도 마찬가지야. 80%는 관계 없어. 상위 20%다 끌고 가는 거야. 페이지 13페이지 보십시오. 여기 상위 20% 기업이 생산성을 주도하고 이익도 다 가져간다. 생산도 여기 좌측에 상위 20%. 이거 봐요. 직원 1인당 임금도 뭐 모든 게 다. 그러니까 앞에 남아있는 5개 중에서 한 명만 제대로 끌고 가면은 장은 안 무너져. 완전히 오버서플라이 아니면. 그래서 지금은 전반적으로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거는 과거처럼 유형 자산이 안 되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 AI로 무형 자산으로 끌고 가는 게 상위 한 탑 10이 미국이 끌고 가기 때문에 장이 만만하지 않아 보이는데도 계속 가는 거 아니겠냐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금리 인하가 조금 천천히 이루어져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십시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이상. 코칩. 코칩. 코칩 궁금해하시다. 코치 여기 그리고
제가 워드 파일에 여기 거기에 코칩도 다 적어놨어. 네. 이거 보시면 잠깐 볼까요? 워드 파일. 네. 워드 파일은 코칩이 오늘 22% 올랐어. 네. 와. 코칩. 요런 게 이제 딱 재미가 보여. 네. 네. 재밌잖아. 와. 어머어머잖아. 여기 봅시다. 여기는 코칩 오라클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AI 서버 확대에 따라 MLCC. 근데 궁금한 게 삼성전기나 일본에도 엄청 많은 MLCC 업체가 있는데 걔네 걸 안 쓰고 얘네 거만 쓰나? 얘네가 얼마나 비중이 들어가는가? 그걸 아무리 찾아봐도 나오지가 않아요. 근데 다만 얘네가 규모가 작으니까 네. 얘네 매출에서 MLCC가 차지하는 비중도 뭐 60% 80% 아닙니다. 한 20-30%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거 튀는 거는 제가 뭐 말씀드리기 애매해서 뭐 그런 회사가 있는데 삼성 전기 출신이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에요. 그거 오래됐어요. 한 20-30년 넘으니까 회사가 실체가 없는 건 아닙니다. 이번 분기 매출 한 5억 나왔던데. 그러니까 나오긴 나오는데 넘버가 안 되는 거지. 네, 그렇게 됐어요. 네. 그렇죠. 그런 게 있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분의 오늘의 한마디 들으면서 슬슬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네. 공자님부터. 네, 뭐 마지막 이제 본부장님 말씀해주신 거랑 똑같은 것 같은데 이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서 우와. 007 AI 네버 다이즈라고 어. 이제 이 007이 뭘 의미하는 것 같으세요? 007? 007 빵. 빵. 네, 빵이지 빵. 공주 빵이지. 너무 이렇게 해맑게 빵 이러셔가지고 빵이지. 007. 네, 저는 M7이라고 생각합니다. M7? 네, M7. 아. 네, 이 007, 이 미국의 M7들은 이 AI 기반으로 무너질 단계는 아니다라는 오. 거죠. 네. 그렇게 답답하시구나. 그래서 저는 AI가 인프라스트럭처가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 어제 며칠 전이었죠. 알리바바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 드렸죠. 알리바바. 그러니까 중국에도 AI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경쟁이 붙었기 때문에 결국은 AI 인프라가 더 투자될 수 있는 상황이라서 AI는 계속 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AI 관련된 인프라스트럭처는 뭐 여전히 계속 긍정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M7은 죽지 않는다. 007 네버 다이. 좋았어. 네버다 있어. 뭐 아주 좋아. 좋아요. 예, 알겠습니다. 김정일 본부장님 오늘의 한마디는요? 3개인데요. 네. 2개는 복습입니다. 2개는 복습. 그리고 세 개- 맨 마지막이 올해 추가되는 하나만. 아니야, 다 같이 해. 하나만. 같이 해. 오늘 한마디. 첫 번째, 저번에 했던 거. 예. Imagine, Envision, Enlighten. 아, 이거 개몽. 개몽령. 개몽이라는 보다는 Enlight는 예. 팍 이렇게 전개하듯이 이게 뭐야? 정신 바짝 나게 해준 거야. 개몽. 오라클이 그렇게 했어. 네. 그냥 상상하라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그냥 정신 바짝 나게 해줬어. 네. 자, 그래서 페이지 29페이지. 고맙습니다, 오라클. 땡큐, 셰셰, 아리가또, 단케, 다냐바드, 땡큐, 메시, 스파시보, 그라지에, 메시, 아브리가또, 오브리가또. 라고 오라클한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의 한마디는 아침에 한 겁니다. Unless someone drops the big ball, let's have a ball for now. 이 볼이 2번이 들어가죠. 이거 아실 것 같은데 뭔가 누군가가 갑자기 큰 실수를 하지 않는 한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언론 쓴 거예요. 큰 실수를 하지 않는 한 우리는 have a ball 즐기자 이거지. 근데 for now 당분간 10월 달까지는 이게 제 결론입니다. 큰 일이 뭐 천지개벽할 만한 경천 동지할 만한 이상한 일이 나쁜 게 누군가 잘못 실수하면은 그렇지 않을 것 같잖아요. 오늘 이 대통령도 그렇고 뭐 그렇고 그럼 뭐 즐기는 거죠. 당분간 이게 결론입니다. 알겠습니다. 즐기자. 예, 즐깁시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예. 더 가겠죠? 저한테요? 네네. 아, 확실히 민트는 고민하셔. 자기가 플레이어가 아닐 때는, 아닐 때는 관심도가 확 떨어져. 너무 떨어져. 이제 안 하는구나. 투자 안 하시구나. 저희 아니, 둘이 오래 했잖아요. 그치. 이제 녹화를 하잖아요. 1시간 10분이 넘어가면 종이에다 뭘 막 써요. 뭘 써? 나중에 그 종이를 이렇게 회수해서 보면은 뭐가 적혀 있어? 온갖 피카소예요. 온갖 그림이 다 그려져 있어요. 1시간 넘어가면 집중력. 그러니까 자기가 관심 없는 얘기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이제 아니 투자를 학교에서도 50분 수업하고 그렇죠. 맞아. 쉬고 맞아. 그러니까 투자를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안 하죠. 아, 하죠. 해요? 해요. 안 하잖아요. 해요. 네. 저는 이제 네. 슬슬 하려고. 예, 준비 중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네. 오늘도 사상 최고가 그거를 견뎌내시고 또 계속 이어져 온 이 시장에 있는 여러분을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겠고요. 내일
금요일이죠? 금요일이죠. 예, 금요일 날 기분 좋게 빨간불 보면서 마무리하면 피날레. 얼마나 좋습니까? 네. 내일은 빨간불 보면서 같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영차 매수 버튼을 많이 누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맛있게 드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